예,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역시나 또 2차전 지역인데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초전도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초전도체가 이제 힘을 잃으니까 2차전지가 갑니다. 물론 뭐 맥심인지 맥신인지 뭐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초전도체도 스타디가 안 된 상황에서 뭐 네. 그것까지 하기는 전 방송에서 잘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데 어쨌든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반등 상승했습니다. 네네네. 뭔가 좀 의미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조금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부담이 됐었던 게 피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제 가격 하락에다가 이제 수요까지 줄어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큐탄에서의 또 긍정적인 좀 데이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일단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전 회장이 이제 부당이득 혐의로 이제 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이슈가 나왔던 거고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픽스가 되면서 좀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몇 차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뭐 네. 주가 조작 얘기 나올 때 급락했다가 지나고 나면 그게 본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르고 그죠? 맞습니다. 몇 번 네. 그랬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2심에서 법정 구속하고 네네네.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징역 바로 내리는 것들은 사실 이례적인데 어쨌든 그렇죠. 뭐 네. 그런 걸 오히려 시장은 이제 악재는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 물량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좀 내렸기 때문에 피탄에서의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향후도 조금 일정 부분 거의 4분기까지는 가격에 대한 좀 다운 기조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있는 상황인데 이게 큐탄에서의 조금 확률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7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나왔고 이제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뭐 한 30% 이상 좀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큐단이 늘어나는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수요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P단에서의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좀 디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NCM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산업계 관련된 이런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조가 유지가 되면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조금 상승력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악재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픽스가 되면서 넘어간 상황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크게 상승력에 나왔었던 게 일단 공매도의 숏스퀴즈를 바탕으로 좀 대량 거래량을 바탕으로 좀 주가의 상승력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좀 지나갔고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도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도주에서 이탈이 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뭐 산업적인 기대감들 그리고 오늘도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플러스로 마감을 시킨 거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뭐 단연 그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큐단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3분기와 4분기에서의 좀 전환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인 하락폭도 결국엔 4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상장 여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조금 형 확정 이후여서 이제 통보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상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상장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 또 이제 최대 주주 부분으로 에코프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연관돼서 또 급등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픈도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2차 전지가 다 올랐냐 광범하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많이 사고 있는데 네네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뭐 거의 강보합이었어요, 그죠? 네네네. 0.36%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에코프로 오른 것이 2차 전지 전반의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냐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데이터들이 뭐 좀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LNF라든지 기타 쪽에서는 앞서서 이제 상승력이 나왔던 것보다는 좀 일부 좀 더 둔화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LNF야 자체가. 뭐 실적 때문에 급락하고 분위기 안 네, 좋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처럼 혹시나 또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당장 나올 것이냐 그거는 또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NF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급이 그쪽으로 명확하게 쏠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맞물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어쨌든 간에 광물과 연관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에서의 수출 제한 물론 지금 뭐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거보다는 오늘 이제 맥신 관련주로 이제 티플렉스가 엮이면서 연관된 종목군들이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기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포스코 그룹의 또 전반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뭐 관심이 많은 분야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네요. 조금 부지런하게 가보죠. 네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가 뭐 성장성이나 이게 끝났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다시 오를 것이냐, 그러면 기존의 경로로 오를 것이냐, 새로운 쪽이 오를 것이냐 이게 관심사고요. 대체적으로 셀이나 소재도 그렇지만 장비, 그다음에 폐배터리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네. 장비는 보면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장비 업체 좋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이전에도 이제 이쪽 2차 전지 쪽에서의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뭐 당연히 또 주가가 상승력이 나올 때 소재 부분이 움직이겠지만 좀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장비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오늘 토픽이랑 똑같은 종목군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장비주들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그 국내적으로 지금 이 증설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증설 기조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주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당장 하반기만 하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발 사실 장비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24년 말까지는 이런 장비에 대한 수주 하락 기조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리드 타임까지 치면은 25년 말까지는 장비주들의 수주 잔고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제 장비주들 중에서 뭐 이따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주 잔고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나왔던 실적이 작년 매출을 그냥 이미 뛰어넘는 기업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장비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업황 자체가 지금 사이클 자체가 한 2년 정도는 지금 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주 베이스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인 또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2차 전지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릴 때 단연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도 빠르게 또 수급적인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전고체, 또 요즘 뭐 나트륨, 소디움 배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LFP도 나오고, 그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한참 좀 했었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4680 쪽으로 해서 뭐 좀 이슈가 있습니까? 뭐 이제 뭐 이
기술 경쟁이 계속 시작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상 지금은 앞서 말씀해주신 뭐 나트륨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요번에 이제 LFP 쪽에서 또 엄청나게 짧은 충전 시간에 예. 이제 뭐 많이 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체제가 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 수율 확보를 4680에서 또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업체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나트륨이라든지 LFP 쪽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 다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결국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680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가격뿐만 아니라 온도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LFP 쪽도 사실상 이제 속도면이나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을 해야 되지만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속도적인 메리트에 대한 이런 배터리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사실상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 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삼원계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이런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 어떠신지, 매수 관점인지, 중립적인지, 그리고 네. 관심 종목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서 뭐 이제 소재 쪽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95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에서 밴드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하단 라인에서 좀 이렇게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프로 이제 양극 이 소재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전 장비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코인테크를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관된 회사인데 일단은 뭐 전극이라든지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으로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뭐 전년 동비했을 때 67% 그리고 영업이익이 35.9%가 늘어났고요. 이미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시 내용만 보시더라도 올해 2월과 3월, 6월 달에 공시가 전년 매출액 대비 100%가 넘는 게 이제 3건이 나왔는데 3월 달에 나온 거는 전년 매출액 대비 200%가 넘는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규모 자체가 건별로도 높아지고 있고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말까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수주에 대한 베이스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에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다 아우르는 자동화 시스템을 또 제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이제 장비들 사이에서도 네.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역에서 관심 종목은 장비주, 탑머티리얼하고 코인테크하고는 뭐 관계사 이런 건 아니고 장비주 볼 때 같이 봐야 되나? 관련 회사입니다. 관련 회사예요? 네네네. 예. 네, 자회사로 코인테크가 이제 모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탑머티리얼 관심주로 봤고요. 2차 전지 얘기는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